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서울에 지인도 많이 없고 되겠나 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괜찮은 득표율로 당선됐었습니다. 지지 40% 넘었었죠. 그때 48%. 어휴, 이 정도면 뭐 그때 3명 후보였습니다. 얼굴 덕이 좀 있다. 아니요. 예, 여러분, 마재강 TV 오늘 첫 특급 게스트 노성철 의원님 모셨습니다. 갑작스럽죠? 이 조합이 굉장히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직전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현재는 동작구의원으로 있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노성철입니다. 서울에서 어째 여기까지 오셨죠? 청주인데? 네, 오늘 제가 지금 전국 청년위원장 출마를 한 상태인데 17개 시도당을 이렇게 돌면서 전국의 인재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마재강 동지도 이렇게 제가 만나러 와서 시민사회 분야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하고 또 함께 하자고 제가 오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동작구의원이시고 네. 저는 근데 오늘 노성철이라는 인물을 너무 갑작스럽지만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아, 예. 이분이 도대체 뭐 하는 분인가? 어디서 갑자기 등장을 한 거고 왜 이렇게 요즘 핫한가? 네. 왜 사람들이 자꾸 노성철 이렇게 환호를 하는가? 제가 궁금해서 물론 저는 좀 알고 있지만 저희 네. 구독자분들은 또 모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네. 처음에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나 네. 그런 사건이나 우연찮았어요. 제가 고3 때 제 과외 선생님이 저희 아버지 친구의 딸이었는데 지금은 KBS PD로 있어요. 그래요? 네, 최근에도 봤습니다. 근데 그때 완전 노사모 열혈 임원이었습니다. 그 과외 선생님이. 네, 그래서 제가 고3 때 누나가 공부를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노사모랑 그리고 맥주를 저한테 과외 선생님이 네, 아니, 물론 수능 다 끝나고 나서였지만 수능 다 끝나고서 아무튼 여러 가지를 저한테 가르쳐 줬었는데 그때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고 그 매력에 매료돼서 그렇게 정치를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고3 때 아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정치를 제가 꿈꾸고 하고자 했던 거는 제가 20대 때 되게 치열하게 살았어요. 저는 대학교를 남들이 가던 시기에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저는 돈을 벌었었습니다. 돈을 벌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고 1년 중에 쉬는 날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나름 돈을 좀 모아서 저희 아버지를 제가 20대 후반 때 차를 사드렸어요. 아버지가 되게 검소하시기 때문에 오래된 차를 타고 계셨거든요. 사드렸는데 그 차가 현대차였는데 사드리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나서 이제 급발진 사고가 났습니다. 그게 부산의 온천장이라고 그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 급발진 사고 나서 그때 한번 뉴스가 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사회에 대한 부조리를 몸소 다 느꼈죠. 한 2달 동안 제가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제가 외동아들이에요. 그러세요? 네. 저도 네. 통하는 게 있네요. 네, 외동아들이다 보니까 혼자 많은 걸 이렇게 감당해야 했는데 그때 제가 다짐했던 거는 일단 돈을 벌자. 돈을 더 벌고 내 생활이 어느 정도 지속되고 안정적이게 될 때 정치 제대로 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게 제대로 입당한 거는 2017년도입니다. 실제로는 그때부터는 제대로 정치를 했고 그렇게 부산에서 처음에는 이제 일반 당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내는 권리당원이 되고 서울로 와서는 이제 동작을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원 진학을 중앙대로 하게 됐어요. 중앙대가 동작구에 있습니다. 전공은 혹시 어떻게? 저는 방송입니다. 전공 대학원 전공. 네, 방송 영상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동작을 지역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지역의 청년위원장이었던 형님이 이제 외국으로 사업을 하러 가게 되시면서 제가 청년위원장이 됐고 청년위원장으로 열심히 또 2년 동안 활동하다 보니까 또 공천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기초의원이 되고 기초의원이 되고 나서는 또 감사하게도
그때 처음으로 서울시당에서 경선으로 청년위원장을 뽑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출마를 했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게도 당선이 돼서 2년 동안 열심히 하고 이번에는 17개 시도당 청년위원장들의 단일 대표로 전국 청년위원장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이때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경선 네. 지지율 엄청나지 않았었나요? 그죠? 제 기억으로는. 네, 그때도 제가 기호 1번이었고 기호 2번이 저희 한참 선배셨는데 박홍금 원내대표의 거의 뭐 오른팔이셨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선배님께서 될 거라 생각했고 저는 또 지금 유창하게 서울말을 하고 있지만 네. 원래 부산 사람이니까 그리고 사투리를 저거 전혀 못 느꼈어요.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서울에 지인도 많이 없고 되겠나 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괜찮은 득표율로 당선됐었습니다. 지지 40% 넘었었죠. 그때 48%. 어휴, 이 정도면은 뭐. 네, 3명 후보였습니다. 얼굴 덕이 좀 있나? 아니요. 전혀 그런 건 없었고. 얼굴 덕이 좀. 아닙니다. 그때도 이제 지난 시간 동안 열심히 했던 걸 봐줬던 선배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분에 넘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 네. 굉장히 외모가 또 수려하셔서 여성 당원들이 지지를 좀. 그건 모르겠습니다. 당 내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실력이 뒷받침되지만. 네. 그죠? 네. 연예인 누구 닮았다는 건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요렇게 또 아주 높은 득표율로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에 당선이 되셨고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런 얘기를 근데 급발진 저는 이거 처음 들어요. 다른 방송에서 혹시 얘기하셨나요? 얘기한 적 없고요. 최초로 또 왜냐하면 그게 저한테는 그때 당시 너무 아픔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순간이 오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잘은 몰라요. 주변에서. 영광입니다. 네. 정말 영광입니다. 이런 얘기를 또 화재강 TV에서 이렇게 꺼내주셔가지고 정말 영광입니다. 동작 구의원. 네. 순탄치 않았죠. 그렇죠. 제가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지만 저의 직전 지역위원장님은 지금 탈당하신 이수진 국회의원이셨고 지금의 지역위원장님은 류사명 총경, 류사명 위원장님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또 국회의원은 나경원 의원이고 아주 핫한 지역이죠. 핫한 지역이고 저희 민주당으로 치면 험지이다 보니까 제가 구의원이지만 시의원이 해야 되는 역할 그리고 구청장이 해야 되는 역할을 다 합니다. 다 하면서 실제로 제가 사무국장이었어요. 저희 지역에서 지난주까지는요. 근데 전국 청년위원장 출마하려고 하면은 사무국장에서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퇴를 한 상태고 저희 지역은 뭐 전쟁입니다. 항상. 구의원을 하시면서 청년위원장 전국 청년위원장에 도전하게 된 이유가 뭐죠? 왜 나오셨죠? 일단은 저는 솔직히 이번에 총선 때 류사명 위원장님하고 거의 한 40일을 동고동락하면서 지고 나서 또 이게 출구조사가 이기는 거였으면은 그만큼 더 허탈하진 않았을 건데 출구조사 저희가 5% 이기는 걸로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장님 모시고 둘이 중앙대 앞에 그 닭갈비집 유명한 데가 있어요. 위원장님이랑 둘이 닭갈비 먹으러 가서 위원장님이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노 의원 이거 출구조사 맞는 거지? 이렇게 예 맞습니다. 틀릴 수가 없습니다. 출구조사 정확합니다 했는데 밤 11시가 넘어가도 바뀌질 않는 거예요. 좁혀지지가 않고 그러다가 원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이 떨어졌다 생각하고 출구조사할 때 나오지도 않았었는데 밤 11시에 본인 캠프로 나타나고 그런 게 화면으로 잡히면서 제가 류사명 위원장님께 그때 차에 둘이 있었거든요. 제가 기자들이 저기 캠프 위에 있고 저랑 위원장님 밑에 차에서 당선되면 당선 인사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위원장님 정말 죄송한데 저희 진 것 같습니다 하니까 위원장님이 그럼 올라가서 인사하자 해가지고 올라가서 인사하시고 근데 저는 그때 화면에도 잡혔지만 제가 아까 고개를 못 들었어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했고 내가 지역을 좀 더 다져놨었으면 또 다른 결과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반성 때문에
못하고 총선 지고 나서 이제 낙선 인사를 위원장님하고 한 일주일 정도 했는데 막 펑펑 울면서 오는 당원들이 있었어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퀵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오토바이 헬멧을 쓰시고 위원장이 손잡고 막 흐느껴 우시는데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마음 아파서. 그래서 그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상처가 커서 조금 쉬고 싶었어요. 쉬고 싶었는데 저희 이제 17개 시도당 청년위원장들끼리 2년 동안 정말 끈끈하게 잘했습니다. 잘하다 보니까 이제 전국 청년위원장 선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 제가 추천을 받았어요. 추천을 받고 저도 고민을 했었죠. 고민을 하다가 맨 처음에 추천했던 건 여기 있는 충북의 청년위원장인 신재일 위원장이 추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도 나오고 싶었던 위원장들이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이제 소통을 하고 제가 단일 대표로 나가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결정된 게 초여름이었어요. 5월 말에서 6월쯤에 이제 대전에서 결정을 하고 선거 준비를 계속했죠. 하면서 저희 안에서는 이제 나름 결정이 됐으니까 괜찮겠다 생각했었는데 이제 맨 처음에 김동완 국회의원께서 나온다고 하셨다가 김동완 국회의원 불출마 선언하시고 이제 모경종 국회의원께서 이제 또 출마하신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경쟁 구도가 돼 있고 아름다운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양강구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배적이죠. 뭐 다른 후보 두 분께는 현재로서는 두 분이죠. 이제 내일까지 접수. 네, 내일까지입니다. 네. 내일 봐서 이제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거의 뭐 노성철 대 모경종, 모경종 대 노성철 이런 의견이 지배적인데 자신 있으신가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제 모경종 의원께서 출마하셨을 때 모경종 의원께서 만나는 사람 그리고 어떤 행동 그리고 어떤 방향들이 저는 이제 나름 신경 쓰였죠. 근데 그렇죠. 이제 그거를 어느 순간 저를 되돌아보니까 그걸 보기 시작하면은 제 거를 제대로 못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고 제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다른 이의 보폭을 보기보다는 제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보고 제 소신껏 앞으로 가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저랑 함께 해주는 전국에 있는 많은 당원, 청년 당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마음을 알아요. 마음을 알고 제 마음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말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지방 당원이니까 소외감을 많이 느껴요. 지방에 있는 당원. 맞습니다. 예. 저도 그랬고요. 부산에 있을 때. 약속하시겠습니까? 소외감 안 느껴지게? 네. 이거 방송 그대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약속하시겠습니까?